건선은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 질환이라고 오래 간다는 얘기죠. 결국 치료도 오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김정은 교수입니다. 오늘은 건선과 그리고 그 건선의 새로운 치료 제제인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선은 어떤 병이고 원인은 무엇인가요? 건선은 피부에 생기는 굉장히 만성으로 지속되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부과 질환인데요. 예전에는 피부과에서 그냥 주로 보는 건선, 피부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건선 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도 밝혀지고 있고 또 심지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것들 심한 심혈관계 질환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어서 현재는 건선이 피부염뿐만이 아니라 전신적인 질환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면역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면역 이상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도 작용을 하고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외상을 입은 자리에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감염을 앓고 나서 확 악화되기도 하고 약물에 의해서도 악화가 되고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려움으로 고통받는 질환 중 아토피 피부염도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가려움증 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일 것 같아요. 아토피 피부염은 많이 가렵고 특히 유소아이,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팔이나 오금, 굽힘 쪽에 많이 생기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건선은 그거보다는 보통은 덜 가려워 하시고요. 그리고 대비되는 위치로 팔이나 다리에 어디든지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편 쪽, 팔꿈치나 무릎 이런 데 튀어나온 부위에 오히려 잘 생깁니다. 건선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선은 일단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 질환이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치료도 오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치료를 그 환자분들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심하지 않을 경우 경할 때는 보통 국소 치료, 즉 바르는 걸로 치료를 합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제제나 비타민 D 유도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번갈아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같이 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해졌다고 생각이 될 때는 광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먹는 약,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을 일정 기간 복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런 치료들로 반응이 없는 경우에 더 심한 환자일 경우에 이제 저희가 생물학적 제제를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면역 억제들이나 이런 다른 치료를 했을 때 부작용으로 그 기존의 치료제를 사용을 하실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가 가장 이제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시판이 되고 있는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경한 것부터 중증까지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단식의 단계별 치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치료제를 일정 기간 썼더니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좀 그 다음에는 좀 다른 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순환 치료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생물학적 제제로 건선을 어떻게 치료하는 건가요? 건선이 면역학적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T세포입니다. 특정 T세포의 활성화, 그리고 거기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염증 매개 물질들, 사이토카인들, 이거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생물학적 제제가 역할을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어느 부분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재가 나와 있고 지금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결국 이제 환자분이 어느 정도의 상태이신지와 그리고 어떤 동반 질환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서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뭐 이런 몸 상태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제재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투여를 해야 하나요? 그래서 약제들마다 그래서 용법이나 용량이나 뭐 그런 투여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시판되는 생물학적 제재는 대부분이 주사 제재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피하 주사로 맞게 되고 그 한 가지 약제에서도 처음에는 좀 자주 맞다가 나중에는 좀 간격을 늘려서 맞거나 이런 식으로 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뭐 1주 간격, 길게는 한 3개월 간격으로 맞게 되시고요. 그거는 이제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맞게 됩니다. 생물학적 제재가 상당히 고가의 치료제로 알고 있는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대략적으로 한 번 주사를 맞는데 한 200만 원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약값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보험을 적용을 해주는 기준은 어느 정도 이상 심해야 되는데 심한 건선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체표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건선 피부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치료력도 중요한데 기존의 광선 치료나 면역 억제제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를 했는데 호전이 없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까요? 생물학적 제재도 어떻게 보면은 선택적으로 그 부분을 면역 반응을 차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적 면역 억제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부작용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은 감염 위험인데요. 가장 흔하게는 주사 맞으시고 나서 감기 기운이 들 수 있고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뭐 그런 거를 상의를 하셔서 투여 간격을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핵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투여를 하기 전에도 저희가 그 결핵 여부를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주사를 맞으시다가 뭐 잠복 결핵이 재활성화가 되거나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염의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아서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사를 맞은 부위에 자결감이나 통증 같은 주사 반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